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조화 수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화 수열은 어떤 수열이에요? 역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 원래 수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수니까 이 식의 역수가 이제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녀석 극한각 구하면 몇 나와? 0. 극한각 구하면 뭐 나와? 0이에요. 와우, 얘 수렴하네. 수렴하네. 자, 수렴한다는 건 매우 바람직하기는 한데 조화 수열은요, 극한각 구하면 무조건 어디로만 수렴합니까? 0으로만 수렴을 해요. 그러므로 수학적으로 의미 있어 없어? 없어요. 답이 이미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와, 그럼 선생님 무한 등차 수열 문제 안 나오겠네요. 네, 안 나와요. 무한 조화 수열 문제 안 나오겠네요. 네,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빠진 수열이 딱 하나 있지. 무슨 수열? 무한 등비 수열이에요. 얘만 시험에 나온다예요. 왜? 얘만 답이 이렇게 심플한 게 아니라 지저분하고 복작복작하다야.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만 시험 문제를 만들겠다.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할까요? 여러분이 이 미적분을 되게 어설프게 개념을 잡고 가면 미적분을 배울 때 이런 느낌이 있다? 개념이 어설픈 학생들 막 선생님이 리미트의 수렴 발산을 얘기했어. 그랬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리미트의 수렴 발산을 얘기해. 뭐지? 똑같은 걸 또 배우네? 근데 뭔가 같은 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같기도 하고 헷갈려. 근데 그 뒤에 또 리미트의 수렴 발산을 배워. 이거 뭐지? 왜 계속 같은 것만 가르치지? 근데 같은 거 같은데 뭔가 미묘하게 다른 거 같은데 그 차이점을 모르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볼게요. 우리가 배우는 이제 이게 바로 무한에 대한 극한 개념이죠? 자, 우리는 요 개념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를 배워요. 우선 이런 애를 배워요.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한 수열이라고 불러요. 맞나요? 이게 끝나고 나면 두 번째 단원의 제목이 급수예요. 급수는 사실 무한급수를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급수는 뭐냐면 바로 얘예요. 와, 수열에 합이 오는구나. 즉 얘는 뭐예요? 무한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요. 예, 이런 개념을 이렇게 배워요. 이 뒤에 여기가 x가 오겠지? 이 뒤에 뭐 x에 관한 어떤 식이 나와요. 이게 뭐야? 함수지. 함수의 극한을 배워요. 그래서 배울 때마다 수렴발산, 수렴발산, 수렴발산 나오니까 계속 리미트를 배우고 수렴발산 얘기하고 비슷한데 뭔가 달라라고 했을 때 그 차이가 뭔지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다? 예, 무한 수열에서 무한 등비 수열 배우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급수 파트에서도 개념의 합성이 일어나요. 그 개념의 합성에서 우리가 배우는 유일한 개념도 마찬가지로 무한 등비 급수만 배울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무한 등비 수열과 무한 등비 급수만 배우는구나. 등비 수열과 관련된 개념만 배우는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뒷페이지를 넘어가서 왜 무한 등비 수열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예,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봤어요. 자, 개념의 제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배우는 수열은 지금 무한 수열이야. 무한 수열 중에서도 등비 수열을 넣고 싶기 때문에 요 AN 자리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선생님이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사실 N아 무한대로 가라, 무한대로 가라 명령을 했을 때 A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므로 A는 앞으로 빼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고 있는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자.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요. 예, 무한대 빼기 1번째만큼 가나, 무한대만큼 가나 사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얘와 뭐 별반 차이가 없이 같은 식일 거야. 왜? 무한대의 개념에서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유한수가 있는 건 예, 먼지에 불과하니까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냐 발산하냐의 문제는 두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앞에 있는 A하고 뒤에 있는 이 공비 R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R에 대해서 우선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R이라는 녀석은요. 예.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분류의 기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분류해요. 자, 공비 R의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분류 기준 중에서도 예.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자. 그럼 총 기준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지. 혹은 절대값을 이용해서 얘하고 얘를 뭉쳐서 계산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절대값 R은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 동시에 계산이 되죠. 이렇게 5개로 나눠서 하거나 절대값을 이용해서 얘를 한 덩어리로 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4개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5개로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R이 1보다 큰 경우, 공비 R이 1보다 큰 등비 수열은 예를 들어 2를 쓰면 2의 n제곱, 요런 등비 수열 되겠다. 자, 이 등비 수열의 극한값 구해볼 거예요. 극한값은 얘가 점점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는 거지.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나 2랑부터 쭉 봤더니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커지고 있네. 어디로 갈 것 같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네. 자,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예를 들어 2분의 1을 공비로 삼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얘는 지금 이런 상태다 얘들아. 0이 있어요. 1이 있어요. 2분의 1, 딱 절반만큼 간 거죠. 4분의 1, 요 남은 것의 절반. 자, 그 다음 8분의 1, 요 녀석의 절반. 16분의 1, 요 녀석의 절반. 32분의 1, 요 녀석의 절반. 계속 절반 가겠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든다? 0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와우, 얘는 0으로 수렴하겠구나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자, R이 1인 경우 보자. 1의 n제곱은 첫 장도 1, 둘 장도 1, 셋 장도 1, 1, 다다닥 어디로 수렴하고 있다? 1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2인 경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얘는 어떤 상태 되겠습니까? 예,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는 상태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이 공비 자리에 오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얘 뭐예요? 마이너스 1과 1로 왔다리 갔다리 진동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나요?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한 등비 수열은 어때? 와우, 발산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하는 경우도 있고 수렴값도 막 다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지. 그러므로 얘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시험 문제 내기 딱 좋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값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렴과 발산. 극한값의 핵심인 수렴과 발산에서 중요한 개념은 수렴이다, 발산이다. 수렴이다, 발산이다. 발산. 수렴이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봤더니 어느 경우에 수렴해요? 2번, 3번. 2번과 3번 묶어서 예 적어 놓으세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그 밑에 네모 박스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한 번 더 적어 놓으십시오. 외워야겠지. 뭐라고 적는다?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고 네모 박스에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동원대 히터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히터를 이거? 아니 뭐 도요방이 생겨. 보일러가 돌지는 않는데 이게 인간의 열기인데 목까지 올려. 보일러가 돌지는 않는데 거기 창문
창문을 좀 열까? 추운데. 아 춥대요. 아 가위 줄까? 차릴래 옷. 진짜. 자리를 바꿔가지고 창문을 열면 어떨까? 저기 나타고 이러지. 좀만 열어주자. 상현이가 덥대. 되셨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라고 했죠. 창문 좀 열고 바람 좀 통하게. 예. 많이 열어요? 많이 열어. 해줘. 이쪽도 열어드릴게요. 그렇다 진짜. 시대는 말 진짜. 아이디가 화산 중에서 뭘 잘. 물피다 아이디. 자, 그러면 우리가 보도록 하자. 이제 결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하면 보통 애들이 공비 R, 방금 배웠던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얘만 생각하는데요. 거기까지 배우면 하수야. 너희들은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자,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에서요. A 자체, A가 뭔데? 초항. 맞니? A가 첫 번째 항이지. A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우리 항상 수열에서 N자리에 2를 대입하면 초항이 나와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초항이 등비수열인데 0이야. 백날 3 곱해봐. 백날 3 곱해봤자 얘 계속 몇이에요? 0 나오겠지. 맞아? 그럼 얘는 수렴해요? 발산해요?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해요. 그래서 사실은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라는 조건도 있지만 예, 초항이 0이다라는 조건도 있다라는 사실을 예, 빼놓으시면 안 돼요. 0으로 수렴한다는 의미죠? 0으로 수렴하죠. 왜? 초항이 0이면 백날 모음과 곱해봤자 0000000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요, 여기에 보이는 개념 두 번만 읽고 넘어가자. 자,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A는 0이거나 R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묻자. A가 뭔데? 초항. R이 뭔데? 공비야. 되겠습니까? 네. 한 번 더 시작! 무한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은 0이고 공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자, 정리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용해서요,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1번 문제를 개떡같이 풀어놓고 답만 보고 맞았네, 나 잘 풀었네 이러고 넘어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 근데 서술형 평가에서 그 따위로 풀면 빵점 처리된다. 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수열은요, 단항식이지. 그리고 지수 n에 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지수에 관한 1차식, 지수의 n에 관한 1차식이 오는 단항식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근데 n이 두 개잖아. 이거 좀 정신 사납다. 그래서 정리정돈 할 거예요. x-2 전체의 n제곱이라는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네. 자, 그런데 무한 등비 수열이 수렴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자, 이 녀석을 무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수렴할 조건은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첫 번째 조건, 초항이 0이다예요. 초항 어떻게 구하는데? n자리 1 대입하면 되죠? n자리 1 대입했더니 이런 항이 나옵니다. 얘가 0이 돼야 된대요. 즉 x는 0 혹은 x는 2. 끝났지? 이제 두 번째. 얘가 수렴하는 조건 또 뭐가 있어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 라는 조건이 있지. 자, 공비는 어떻게 구합니까? 미수에다가 n의 개수순까지지. 맞아? n의 개수의 n의 개수까지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n 앞에 1이 있으니까 계산할 필요 없지? 그냥 공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 x-2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무슨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연립부등식. 연립부등식이란 부등식이 두 개 이상 묶여 있는 것이며 연립부등식의 해법은 따로 풀어서 공통해입니다. 그래서 우선 앞식 따로 풀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넘어오면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즉 x-1의 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나왔어요. 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 구하면 몇 나옵니까? x는 1 빼야지. 1이 아닌 빡대가 모든 안 되는 새끼야. 실수예요. 맞습니까?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이쪽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이하다 라는 2차 부등식이 나왔다. 2차 부등식의 해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2. 근의 공식 3.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 왜? 얘가 만약에 허근이 나오면 3번으로 가는 거고 실근이 나오면 2번으로 가는 거예요. 확인차 4분의 D 공식 빠르게 풀어봤더니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얘는 0보다 크네요. 몇 번으로 간다? 2번. 근의 공식으로 갑니다. 자, 짝수 공식이죠. 우리 짝수 공식 외운 거 불러보자.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A분의 1분의 써줄 필요 없고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2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이제 0 이하라고 하면 요런 범위가 나와야 되니까 X는 이쪽에는 작은 수, 이쪽에는 큰 수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답으로 가기 위한 작업 해볼 거예요. 얘하고 얘는 엔드로 묶습니까? 오화로 묶습니까? 엔드로 묶어야 되지. 엔드로 묶으면 그림으로 그리면 상황이 이런 상황 되겠습니다. 자, 일이 아닌 모든 실수는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맞니? 예. 그리고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는 뭐 여기쯤 있을 거고 색깔 칠해줘야 되네요. 1 플러스 루트 2는 얘보다 클 테니까 여기쯤 있을 테고 요렇게 해주면 되겠네. 자, 엔드로 묶어서 공통 부분 구하면 얘 두 개의 범위가 나오네요. 그러므로 x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혹은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 플러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제 두 번째가 나왔지. 이제 다시 첫 번째 구했던 얘하고 두 번째 구했던 얘는 엔드로 묶여야 돼요? 오화로 묶여야 돼요? 오화로 묶여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x가 0 여기에 들어가 있지. x가 2 여기에 들어가 있지. 얘가 왜냐면 2.4니까. 맞아요? 합집합으로 묶이는 건데 얘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얘가 답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된다 안 된다? 된다예요. 그럼 결론 한번 내볼까?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대부분 어떤 짓거리를 하냐면 얘를 계산을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습관적으로 얘만 따지면 돼 이래가지고 막 풀었다? 답을 보니까 답이 얘가 나오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해? 나 수학 되게 잘한다? 잘 풀었다 이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반드시 선생님은 이 부분을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 확인할 거고 이 부분이 없으면 빵점 처리가 되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핵심이 뭔지 알겠지? 초항이 0일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럼 두 번째 문제 풀어보세요. 두 번째 문제는 얘보다 훨 쉬워. 풀어봅니다. 추워? 문 닫아. 이제 좀 식어서 괜찮지? 네. 네. 닫아요. 감기 걸린 새끼 할 거니까. 풀어. 쌤, 풀고 싶은데 칸을 꽉 채워버렸어요. 문제가 써 있는지 모르고. 그래? 진짜 대체 핑계. 자, 포스트잇 줄게. 핑계. 얘는 짧아. 19 짧아. 핑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대체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찍었자고. 얘기 한번 하자. 겨울방학은 선생님이 기억하는 겨울방학은요 이런 식입니다. 길지? 길다 보니 어떤 기적이 발생하냐면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 중엔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학 15점에서 제일 잘 받은 게 24점. 고1 때 성적이. 모든 시험을 합쳤을 때 제일 못 본 게 15점, 제일 잘 본 게 24점. 그 8, 9등급 나오던 친구였어요. 근데 방학 동안, 겨울방학 동안요, 기말고사 끝난 직후부터 방학 내내 수학만 하루에, 걔는 수학만 했어요. 예, 14시간씩 공부했어요. 14시간씩 공부해서 예, 몇 등급? 3월 모의고사에서 2등급, 그 다음 모의고사부터 1등급 나와서 고3까지 갔던 친구도 있었어. 야, 8, 9등급이 2등급이 될 수 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가 겨울방학이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요, 예, 지 성적 까먹고 있는 친구들도 엄청 많다? 누군가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내려간다는 얘기거든. 너희들이 어디에 속할지 너희들의 결정 아닐까? 그치? 예, 미친 듯이 공부하십시오. 겨울방학. 답은 그래서 뭐 나왔어요? x가 0이거나 1 이상 3 미만. 자, 우리요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 단항식이고 지수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네. 등비수열이네. 진규, 창현, 집중. 자, 얘 등비수열이죠? 그러므로 무한 등비수열의 수렴하는 조건 첫 번째 무슨 조건 되겠습니까? 조항이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n자리 2를 이렇게 대입해 봤어요. n자리 1 대입하면 0제곱 되지.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몇이야? 1. 결국 살아남는 식은 뭐만 남습니까? x만 살아남게 돼요. 끝. 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공비는 뭐예요? 요 녀석에다가 예, n의 개수승까지가 공비죠. 그래서 계산했더니 n의 개수가 1이니까 결국 얘는 2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2 마이너스 x 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다라고 나왔어요. 양변에 빼기 2를 해줍니다.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범위가 나왔는데 얘와 얘를 n드로 묶는다, 5하로 묶는다, 5하로 묶는다. 그러므로 x는 0 혹은 x는 1 이상 3 미만이라는 답이 나오게 된다. 자, 진규 창면 너희 떨어져 앉아. 네. 예. 선생님. 네. 그 초강령 할 때요. 네. 저기 n자리에 1을 대입하면 돼요. 초항이라는 건 첫 번째 항이지. 첫 번째 항의 뜻이 뭔데? n자리에 1 대입했을 때 첫 번째 항, n자리에 2 대입했을 때 두 번째 항. 수열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됐나? 넘어가도 될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아유, 끝냈어야 했는데 못 끝내. 슬프다. 자, 두 번째로 가서요. 예,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의 제목은 적어놓으세요.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 n이 지수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 n이 지수.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 n이 지수라고 제목 적어 놓으셨습니까? 자, 무한대먼지 풀이법에는 아주 큰 전제 조건이 있지. 어디로 갈 때만 무한대먼지 풀이법을 쓸 수 있다? 무한대로 갈 때만. 맞아요. 무한대로 가야지 먼지라는 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등비 수열에서 빠르게 아까 1, 2, 3, 4, 5를 봤을 때 무한대로 가는 녀석 누구밖에 없었어?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 앞에 화살표 빼서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을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는 1번 케이스예요.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 적으셨으니까 예. 그래서 다시 페이지 넘어와서요.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R이 1보다 클 때만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의 조건은 뭐라고? 시작! R은 1보다 크다. 다시 무한대먼지 풀이법 2탄의 조건은 뭐라고? R은 1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2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3의 n제곱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둘 다 공비 R이 2, 3, 1보다 크니까 잘 되고 있는 상황이지? 이 녀석이 어디로 향할까 봤더니 쭉 봤더니 얘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죠? 자, 이제 3의 n제곱도 어디로 가나 쭉 봤더니 얘도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얘를 가지고 뭔 짓을 할 거냐면 너희들이 보기에 2의 n제곱, 3의 n제곱 중에 누가 더 커 보여? 3의 n제곱이 더 큰 무한대일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니? 예. 네. 그래서 큰 무한대인 3의 n제곱으로 위식을 나누어 봤어요. 3의 n제곱으로 위식을 나눠서 이 식을요 3분의 2의 n제곱으로 바꾸고 아래에 있는 식은 1의 n제곱으로 바꿨더니 도대체 이 수열은 어디로 갈까 봤더니 어때? 점점점 분모가 커지고 있지. 그래서 얘는 결국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즉 뭐가 되겠습니까? 0 말고 먼지라고 쓰자. 0에 가까워지고 있지. 맞아? 아주 작아지고 있어서 얘는 먼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얘는 어때?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고 있어요. 저 쌤. 네. 59분의 1이 이게 59,000분의 1024를 아 대략 59분의 1이라고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에서 n이 무한대로 가면 2의 n제곱은 3의 n제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가 된다? 먼지가 된다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반드시 하나 적어놔야 되지. 얘도 반드시 무슨 라인으로만 계산해야 된다? 가로 라인으로만 계산을 해야 돼요. 가로에 있는 것끼리에서만 먼지네 라고 풀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실제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가 두 문제 나와 있어요. 자, 보도록 하자. 얘 봤더니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가네.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죠? 무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얘하고 얘가 나와 있어요. 3의 2n제곱은 정리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9의 n제곱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자, 9n제곱과 8n제곱이 맞짱을 떴어. 누가 먼지 되겠습니까? 8의 n제곱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도 좀 정리를 해야겠지. 위에 있는 식은 뭐라고 정리돼? 8 곱하기 8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하는 센스. 뒤에 있는 식은 뭐라고 정리되겠습니까? 9분의 1에 9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돼야 되는데. 됩니까? 예. 그러면 요 두 식 중에 먼지는 누구야? 앞이야 뒤야? 앞에 있는 녀석이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봐. 9의 n제곱, 9의 n제곱 이거 약분되지? 답은 몇 나오겠습니까? 9분의 1. 무한대 먼지 풀이법으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먼지 날려버리고 약분해주고 답 내고 똑같은데. 지금 이해돼? 예. 그런데 이게 서술형 평가로 나왔을 때 이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로 나오면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우선 식을 9의 n제곱 마이너스 8의 n제곱분의 8 곱하기 8의 n제곱 플러스 9분의 1 곱하기 9의 n제곱으로 정리한 후에 분모 분자를 몇으로 나눈다? 큰 무한대로 나누는 거야. 누구? 9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를 9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얘가 어디로 가?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0. 얘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보내면 0. 그래서 살아남은 값 계산하면은 1분의 9분의 1에서 답은 뭐만 남겠습니까? 9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나왔어요. 가로 라인으로 푸는 무한대 먼지 풀이법에 의하면 얘 먼지지? 답은 뭐 나오겠습니까? 무한대. 그죠? 네.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서술형 평가야. 그러면 얘를 뭐로 묶어주겠어? 큰 녀석.
3의 n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1 마이너스 3분의 2의 중괄호 쓰셔야겠네요. 예, 3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정리해요.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므로 무한대 곱하기 1 해서 답은 뭐가 나오겠다? 무한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말하는데 당연히 서술형 평가 풀이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지만 무한대 먼지 풀이법